자, 11번째 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공무원 귀찮죠? 9시 출근, 10시 퇴근, 평생연금, 보너스 포함, 초봉 최소 3천만원 이상, 대기업 부럽지 않은 처우 등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아마 이 댓글 다신 분은 공무원이 아닐 겁니다. 예, 공무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무원 일 하고 있으면 이런 댓글 못 답니다. 꼭 공무원도 아닌 분들이 워라밸 좋다, 뭐 빨간 날 쉰다, 일 편하게 한다. 정작 공무원분들은 자기들 칼퇴근한다, 일 편하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방송에 공무원분들 좀 있잖아요. 오히려 공무원분들이 사기업분들보다 일 더 많이 할걸? 실제로는. 그리고 지금 공무원분들 보면 칼퇴근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뭐 칼퇴근 되는 직렬이 있고 안 되는, 그러니까 잘 되는 직렬이 있고 안 되는 직렬이 있어. 그리고 주말에 출근 없다고 하는데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 뭐 주말 행사 있으면 거기 또 불려갈 수 있어요. 토요일날. 그리고 주말 당직도 있잖아요. 또 당직이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선다고 하더라고요. 돌아가면서. 그리고 비상근무도 있고요. 이 추운 날씨엔 또 비상근무 설 수 있거든. 눈 오고 하면. 공무원분들은 이 눈 오는 게 별로 좋지 않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혹시나 이제 추워가지고 뭐 도로가 이제 빈바퀴로 변해버린다 이러면 뭐 눈 많이 오고 하면 제서 작업이 투입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날씨에 민감해요. 비 많이 오면 또 수해 작업 가야 돼요. 공무원들. 내가 가기 싫다? 그럴 수 없어요. 무조건 다 튀어나와야 돼. 일반 사기업 다니는 사람들은 뭐 갑자기 뭐 비 많이 온다고 출근하라고 하는 경우 없잖아요. 없죠, 여러분? 근데 공무원들은 출근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경우 많아. 진짜 많아요. 그래서 공무원들 뭐 갑자기 비 내린다, 눈 내린다고 하면 좋아하지 않아. 이 겨울이잖아요. 저기 어디야, 강원도가 폭설 내린다고 하지.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 잠 안 자고 지금 삽질하고 있을 겁니다. 정말로 영화관에서 뿌리고 있고. 여러분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대 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공무원들 지금 강원도 같은 데요 새벽에 또 튀어나와가지고 열심히 삽질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런 거 생각 안 한다니까. 그런다고 돈을 많이 줍니까? 돈을 많이 주는 것도 아니야. 평생연금, 평생연금이다. 연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공무원분들. 그러니까 지금 퇴직하신 분들 말고 지금 들어오신 분들, 최근에 합격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 받을 시점이 한 2060년 지나야 되는데 그때 가서 남아있을까? 그때 가서. 사실 지금 들어가신 분들은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 딱히 기대하지 않죠. 사실 받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무원 연금 수령액도 많이 적어지고, 이제 그 납입 기간은 많은데 납입 기간 대비 수령액은 적어요. 그래서 국민연금보다 더 손해라고 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공무원 연금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바꿔주면 안 되냐고. 휴일 출근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규 근무는 아니야. 그러니까 정규 근무는 휴일날 출근 안 하죠. 근데 공무원 근무가 이제 당직이 있어요. 당직, 주말 당직이 있습니다. 이건 순번을 정해가지고 하는데 주말 당직 있으면 가야 돼요. 주말 당직. 그리고 이제 지자체 행사 같은 거 있으면 또 출근해야 돼. 다 출근하는 건 아니고 그거는 이제 몇몇만 출근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구청장 행사나 지역 행사 있으면 이런 것도 지원 근무 가야 돼요.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뭐 지금 추워서 없겠지만 날 밝고 이제 좀 날씨 좋으면 뭐 마라톤 행사나 아니면 이제 지역 축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이제 또 가야 돼요. 물론 이게 하루 왼종일 근무는 아닌데 이제 아침에 가가지고 이제 오후 늦게까지. 그리고 선거 지원 근무도 있습니다. 선거 지원 근무. 여러분 선거
하러 가봤죠. 그럼 거기에 젊은 사람 앉아있죠. 그분들 다 공무원이에요. 지방직 공무원. 그 힘들어요, 여러분. 제 지인 중에 그 이번에 지방선거 그 선거 있잖아요. 지원 근무하는 게 있는데 그거 한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4시에 일어나서 이제 한 5시 이전 도착을 해서 학교 같은 데서 있잖아. 아니 학교가 아니라 뭐 어디 선거 사무소에서 있잖아요. 그 투표함이나 책상 같은 거 다 받아와야 돼. 받아와가지고 옮겨야 돼요. 우리가 가보면 투표할 때 가보면 스티커 붙여져 있고 책상 다 세팅돼 있고 그 선거한 데 보면 이제 청 같은 거 덮여 있고 다 돼 있잖아요. 그거 다 옮겨서 그래. 새벽에 불이 나게. 예. 제가 아는 지인은 이제 4시에 일어나서 한 5시 도착을 해서 그거 다 세팅하고 그래서 10시 전부터 대기하고 있다가 선거 끝날 때까지 한 10시까지. 그때 코로나 10여 대 시기니 그때 8시까지. 코로나 환자분들은 그때 8시까지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후 8시까지 하고 다시 이제 그 세팅해놨는 거 이제 차에 싣고 그 스티커 붙여놨는 거 다 떼고 원상복구 시키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원래 보관했던 데 놔둬가지고 다 진열하고 집에 오니까 9시. 네. 거의 하루 왼종일 꼬박 일하는 거죠. 일반 근무 더 힘들지. 아무튼 뭐 그것도 공무원 일이에요. 일반 사람도 모를 거 아니에요. 대기업 부럽지 않은 처우라. 이분은 보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대기업도 아니야. 이 댓글 다시 분은. 공무원분들 절대 다수는요 대기업 부러워합니다. 대기업 복지를 정말 부러워해요. 많이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복지 해봐야 그냥 신분이 높아가지고 신분이 좋아서 대출 잘 되고 육아일 좋고 이거 말고 딱히 없는데? 고용보장되고 대기업은 많아요 여러분. 뭐 복지카드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근속 포상 같은 거, 금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주고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비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학자금 지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뭐 가족 중에 누가 아플 시에 병원비 지원, 뭐 1,000번 하는 한도 내에서 뭐 발생한 거 그런 거 이제 무상으로 지원이 가능해요. 그리고 뭐 병원 가서 아파도 찌개 가족이면 병원비가 많이 안 나와요. 어지간히 큰 병이 아닌 이상은. 이거 얼마나 큰 혜택인데. 그리고 이제 뭐 자녀들 유치원 같은 것도 이제 무상으로 이용 가능하고 그리고 뭐 여행 갈 때 뭐 에버랜드나 이제 아니면 이제 그 대기업 계열사의 뭐 콘도나 호텔 같은 거 이용할 때도 뭐 할인해주고 생각보다 복지가 많아요. 제가 얘기한 것도 일부입니다. 대기업 부럽지 않은 처우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땐 그런 거예요. 고용보장. 요거 말고는 없는 것 같아.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도 출산율 0.68에서 0.73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나라 박살나는 속도 점점 빨라질 것 같네요 라고 적어졌습니다. 제가 봤을 때 0.7 밑으로 나오지 않을까, 한 0.68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전국 단위. 서울이 지금 일단 0.5가 간당간당해요. 0.5가. 지금 더 심각한 건 뭐냐 하면 그나마 전국에서 출산율이 높았던 지역이 세종시거든요. 그 세종시마저도 1.0이 깨졌어요. 세종시도 적어. 1.0이 안 돼. 서울은 더 심각한 게 서울은 구 단위로 보면 관악구, 신림동 이런 데는 0.4예요. 0.4도 간당간당합니다. 사실상 애가 없어 거기는. 예. 사실상 거의 불모지야 불모지. 그래서 출산율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국내 남녀, 그러니까 한국 남자, 한국 여자만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 절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 많이 유입하고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땐 나라에서 추진하는 게 아마 그런 거일 거예요. 국제결혼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거예요. 적극적으로. 한국 남자들이 한국 여자하고 결혼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외국 여자하고 이렇게 결혼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게 보여. 왜냐하면 지금 이제 외국 여자분들을 이제 취업 비자 받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이제 활로를 개척해 주잖아요.
그분들도 이제 여기 한국에 살다 보면 한국에 있고 싶어 할 거 아니야. 근데 비자를 받는 입장에서는 한국에 영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한국 남자 결혼해서 이제 살림을 차리면 이제 기아 요건을 이제 받을 수 있잖아요. 나라에서도 이걸 좀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아. 뭐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여자분들 중에 이제 외국 여자가 경쟁에 밀려가지고 결혼 시장에서 이제 도태되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이게. 충분히. 일단 중요한 건 그래. 지금 한국 사람만으로는 절대 해결 못해요, 출산율은.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나라 박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질 것 같다. 나라가 박살난다기보다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박살나죠. 가진 거 없는 사람. 말은 똑바로 합시다. 나라가 안 좋아져도 먹고 살만한 사람 먹고 삽니다. 자꾸 나라 박살나면 다 힘들다고 얘기하시는데 없는 사람이 힘들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느냐? 가진 것도 없는데 결혼 못하고 노후 대비 안 돼 있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상속받을 거 없는 그런 사람이 힘들어요. 돈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사실 능력 있는 분들은. 근데 능력이 별로 없는, 별로 그렇게 대단할 거 없는 그런 사람들이 힘든 거지. 자꾸 나라가 박살나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나라가 박살나는 가진 거 없는 본인 같은 사람들이 박살납니다. 본인 같은 사람들. 자꾸 보면 있잖아요. 자꾸 나라 안 좋아진다. 자꾸 유도하는 게 있어. 그런 분들 보면 자기가 제일 힘들어. 자기가 가장 힘들어요. 항상 경제가 어려우면 누가 힘들어요? 가진 거 없는 사람이 힘들다니까. 가진 거 없는 사람들. 그럼 누가 힘들겠어요? 이제 결혼 안 하면. 결혼도 안 했는데 가진 거 없고 노후 대비 안 되는 사람이 힘든 거예요. 서민이 힘들다고 나라까지 완전히 박살나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경제가 안 좋아지긴 하겠죠. 뭐 나라가 망하고 이런 걸 떠나가지고 본인부터 똑바로 해. 난 솔직히 나 이런 댓글 보면 좀 한심하거든. 자꾸 뭐 나라 망하네, 국가 소멸되네. 보면 없는 사람, 대부분 댓글 다는 사람들 보면 없는 사람, 집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 해놓은 거 없는 사람들, 모아놓은 돈 없는 사람들, 보수가 많지 않은 사람들, 고용이 불안정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뭐 일본처럼 가겠지. 일본처럼. 일본을 보면 지금 서민들이 무지하게 가난하거든요. 굉장히 가난해. 일본에 보면 굉장히 짠돌이도 많잖아요. 짠돌이 짠순이 많은데 왜 그러냐 하면 일본 서민들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이제 벌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어요. 그 버는 돈 가지고 짠돌이 생활 안 하면 그러니까 제작하지 않으면 못 살아남아. 네. 내가 가진 게 많지도 않고 능력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면 버는 거 정해져 있어요. 어느 직장에 다녀서 얼마큼 벌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돈에 맞춰 생활해야 돼. 근데 그 돈에 맞춰 생활하려면 다 쓰고 살면 안 돼요. 뭐 그렇게 되겠지. 일단 중요한 건 그래요. 출산율이고 뭐고 떠나가지고 출산율이 높아도 있잖아요. 가진 거 없는 사람 힘들어. 출산 높아도. 완전 출산 높았을 때 뭐 살기 좋은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일단 출산이 높고 낮고 떠나가지고 내가 어떻게든 자리 잡고 일단 흔들리지 않도록 구심점을 잡는 게 중요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나부터 똑바로 살아야 돼. 나부터. 자꾸 온라인에 있잖아요. 뭐 나라 망한다, 북한하고 통일해, 이딴 소리 하지 말고 제발. 그런 사람 보면 대부분 백수야. 시간 남아도니 그런 댓글 다는 거예요. 원래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꼭 망하길 바라거든. 자빠지길 바란단 말이야. 그게 제일 처량합니다. 그럴 시간 있으면 내가 지금 앞으로 뭐 대한민국 출산이 낮아지고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인데 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미래 계획 짤 것인가, 여기에 더 신경 쓰세요. 어차피 지금 출산이 낮아진 거 막을 수가 없어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그래. 남자를 또 약간 보면 약간 나사가 빠져가지고 자꾸 이상한 쪽 극단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자꾸 극단적으로 생각하니까 본인 인생이 뭔가 안 올라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11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